제가 형님께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일본 외무성 관원인 세아키 사토 선생으로 매우 고명하신 분입니다. 지금 일본의 무역사무소 설치권 때문에 블라디보스토크에 와 계십니다. 형님 이야기를 했더니 꼭 만나 뵙고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책도 한 권 빌려주셨습니다. 국사략이라는 책입니다. 전에 추풍에 갔을 때 김보경이란 자가 저에게 조선은 진시황 마렵에 건국하였으며 일본도 역시 진시황 마렵인 것처럼 기술된 책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더니 세아키 씨는 국사략의 고레이제를 펼치고 시황은 고레이 텐노 27년에 세상을 평정하였다고 말해주면서 천신 7대, 지신 5대는 말할 필요도 없고 인왕인 진무 텐노부터 시작하여도 447년 후의 인물이 시황인데 어찌 일본을 시황 마렵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시면서 이런 내용을 그 김보경이라는 자한테 빌려주고 형님에게도 전해라고 했습니다. 또 전날 귀성하였을 때 형님과 형제의 의의를 맺었다고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부모님께서는 일본과 조선은 고래로 동맥국이라는 설이 있지만 아직까지 그 자세한 사정을 잘 모르겠다. 내가 다시 김씨를 만나거든 자세한 사정을 적어달라 하여 그것을 보내다오라고 부탁하셨습니다. 형님께서는 그 자세한 내용을 글로 써주셨으면 합니다. 알았다. 그렇게 하겠다. 자네의 부모라면 나의 부모와 다를 바 없지. 부모님께 드릴 안부글도 따로 쓸 것이다. 아우는 다시 고향에 돌아가면 부모님께 아직 찾아뵙지 못한 나의 죄송한 마음을 전해주기 바란다. 그 일본의 국사략이란 책도 자세히 본 연후에 허시를 자세히 적어 나의 작은 성의를 표시할까 한다. 다케우지가 전에 추풍에서 구한 한글로 된 역사책을 보여주면서 세아키의 부탁이라며 지명을 물었다. 김인승이 대답했다. 조선은 팔도이고 여려는 300여 군으로 되어 있다. 우영이 지도를 보지 않고 말했으면 더 신용했을 텐데 이 지도를 보고 말을 하니 멋졌군. 내일 다시 자세한 이야기 나누도록 하자. 다케우지가 또 추풍에서 어느 여인에게서 구한 일본과 조선과의 전기에 대하여 한글로 씌어진 책을 꺼내 김인승에게 물어보았다. 역시 세아키의 부탁이라고 했다. 여인들의 책은 믿을 수 없다. 우리나라의 법은 여인에게는 글을 가르치지 않는단다. 다만 성현들의 명언을 가르쳐 고금을 통하게 해줄 따름이지. 이런 류의 책을 너는 너무 믿지 말아라. 이 책은 우리나라 여인들의 책이며 또한 언문으로 쓰여진 것이다. 동생은 이 점을 양지하기 바란다. 김인승은 국사략을 다시 보면서 말했다. 나와 그대는 벌써 형제의 약속을 하였은즉 설사 불편한 일이 있다 해도 어찌 거짓으로 말할 수야 있겠느냐. 하물며 고사이며 국사인 바에야 어찌 그것으로 개인적인 형제에 의해 금이 가게 할 수 있을까. 날은 많으니 동생의 말대로 자세히 읽어보겠다. 국사략. 이 책은 어떤 책인가? 이아가키 마스네아란 자가 편찬한 것인데 그들이 말하는 소위 신대에서 시작하여 천정 16년 후양성 텐누에서 마감되는 책이다. 당시까지 일본에는 국사략이 가장 정리된 일본 통사였다. 일본판 중화사상의 원조인 황국사관의 대표 역사서로 마음껏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써놓은 위서이다. 또한 다니 칸토쿠가 편찬한 속국사략이란 것이 있어 이를 보충해주고 있으나 국사략과 사관은 대동소이했다. 국사략 이외에도 사료니 대일분사 같은 것이 있으나 분량이 방대하여 일반인이 보기에는 불편했다. 그러다 보니 국사략과 속국사략이 그들에겐 유일한 국사 교과서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다케오지는 세아키가 보낸 일본주와 양주를 꺼내 김인승에게 권했다. 김인승이 이를 받아 마시고는 일어서면서 말했다. 병째로 가져가니 나와 같이 온 사람에게도 맛을 보게 했으면 한다. 그러면 동생도 자랑이 되고 내 체면에도 괜찮을 것 같아. 그렇게 하고 돌려줘도 되겠지? 물론이지요. 병째로 가지고 가셔서 다시 돌려주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날은 일단 그런 정도 상면을 하고
김인승은 같이 온 조선인이 머무는 여관으로 되돌아갔다. 2. 다케우지로부터 김인승에 대한 보고를 받은 쇠아키는 긴장과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김인승과 관련된 많은 계획과 공상을 했고 그 때문에 신혈이 났다. 일본에서 가져온 몸살 감기약을 복용하여도 좀처럼 열이 내리지 않았다. 김인승을 맞을 만반의 준비를 했다. 다케우지에게는 술과 안주 일체를 준비하라 이르고 문방 사오도 쓰기 좋게 안배하여 놓았다. 아침 8시에 다케우지를 김인승이 머무르는 여관으로 보내 정중히 모셔오라 하였다. 세와키는 외무성을 떠나기 전 외무경 데라지마 문해놀이와 마지막으로 나누던 대화를 떠올렸다. 이번에 군이 연해주에 파견되는 목적이 무엇이라 생각하오? 블라디보스토크에 왕국의 무역사무소를 설치하는 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들렸어. 그보다 몇 배 더 중요한 임무가 있어. 출장 명령서를 읽어보지 못했소? 읽어보았습니다. 자세히 읽어보고 깊은 뜻을 파악해야지. 그래가지고 왕국의 출사가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오. 거기를 보면 분명히 2가지 임무가 있어. 하나는 무역사무소 설치건이요. 또 하나는 대조선 사무건이요. 무역사무소야 설치 안 하도 별 지장은 없어. 그런 장치가 없어도 이제부터는 러시아와 상부가 계속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요. 그러나 조선 문제는 시급하고도 큰 문제요. 국제적으로도 큰 반향을 일으킬 민감한 문제요. 알겠습니다. 100배 돈수 명심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군으로서는 임무를 수행하기에 벅찬 것도 있어. 조선인을 고용하여 향도를 받으라는 말도 있고 조선 경례로 잠입하여 정탐하라는 내용도 있어. 그것은 내가 직접 쓴 것이오. 반드시 시행할 것이로되 단 현지 사정이 어떨지는 잘 모르겠소. 재량권을 줄 테니 임무에 차질이 없게 하시오. 왕국은 조선에 대하여 중대한 결심을 할 때가 왔다는 것만 미리 알려주겠소. 더 구체적인 것은 질문할 필요 없소.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돌아오면 출장 명령서에 적힌 내용을 외 사후국에서 일일이 재확인해서 나에게 올릴 것이오. 아침 8시 반이 되자 다케우지가 손님을 모셔왔느라고 알려왔다. 세아키는 긴장하며 맞이하러 나가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하였다. 김인승도 덩달아 허리를 더 깊이 숙여 절을 했다. 김인승은 경원댁이 마련해준 깨끗한 한복의 두루마기, 데님까지 이쁘게 잡아맨 양반 차림이다. 세아키는 짙은 감색의 양복을 입고 넥타이까지 한 위엄있어 보이는 서양신사 차림이었다. 김인승은 처음 대하는 일본 관료의 모습에 압도됨을 느꼈다. 안녕하십니까? 이라시아이마세. 김인승은 일본의 관료를 만난다는 사실에 적잖은 긴장감을 느꼈다. 일본에선 스님조차 지팡이에 칼을 숨기고 다닌다는 말을 추풍에서 들었던 것도 같았다. 그러나 다케우지를 신뢰해온 만큼 일본인 관료에 대한 기대감 역시 지니고 있었다. 세와키는 자기의 한학 실력을 보고 웃을 것을 알면서도 일단 먼저 필담을 시작했다. 제가 직접 당신과 같은 훌륭한 분을 만나 뵙게 되니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다케우지로부터 말을 들은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당신과 다케우지와는 황공스럽게도 교분을 두터이 하고 있다고요. 다케우지는 나와 같은 나라 사람으로 다케우지와 결친의 의의를 맺었다는 것은 벌써 나와 결친의 의의를 맺음과 진배없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학식이 짧아서 어떻게 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가르침 있기를 바랍니다. 김인승은 붓을 들어 다음과 같이 써서 답한다. 이방의 전한 서생이 우연히 존귀한 분을 뵙게 되니 마치 선한을 뵙는 듯합니다. 저는 재능도 학식도 부족하여 스스로 항상 탄식하고 있습니다. 현재와 저는 친형제와 다름없으니 바라건대 대인께서도 허물없이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나가사키를 출발할 때 우리 일본에서 빚은 술을 가져왔습니다. 지금 함께 대작하며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고 싶은데 당신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대인께서 하자는 바를 어찌 따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때부터 두 선화잔을 주거니 받거니 하였다. 다케우지도 만족스러운지 만면에 웃음을 띠고 김인승을 보며 말했다. 형님, 세아키 어르신이 어떻습니까? 참으로 훌륭하신 어르신이다. 나는 이렇게 높으신 분을 처음 대해본다. 내가 큰아버님처럼 대하며 평생 모시고 싶구나. 이렇게 말하는 사이 세아키는 실을 한 수 지어 내밀었다. 해삼이 부두에서 그대를 만나 그대와 담소하다 친해지고 말았네. 스스럼 없는 첫 대면이 옛 친구 같으니 나를 알아주는 법 그대가 아닌가. 이 시는 전에 당신이 다케우지를 위하여 송별시로 쓴 것을 보고 오는 그대로 따고 평층만 배열한 것입니다. 청컨대 가르침을 바랍니다. 김인승이 시를 보고 여러 번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세아키가 일부러 흥을 돋우는 데는 이유가 있었다. 비록 김인승이 마음속으로는 가소로울지라도 김인승의 관심을 끌어 귀엽고 자기 사람으로 만들고 싶었던 것이다. 그런데 웬일인가? 오히려 김인승 쪽에서 더 친해지기를 원하고 있지 않은가? 이는 분명 가미사마의 보살핌이 있는 연고라고 생각했다. 전에 보니 당신이 다케우지를 송별할 때 쓴 시 중에 군 한자를 가지고 운을 단 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것을 모방하여 지은 것입니다. 하지만 한자를 가지고 전편의 아분을 다는 예가 있는지 없는지 나는 시학을 잘 모릅니다. 잘 부탁합니다. 세아키는 다시 전에 다케우지에게 들었던 말을 이어 물어보았다. 귀국의 왕통이 시왕제의 자손이란 것은 아마 제동 야인지어인 것 같습니다. 고사에 의하면 조선인이 일본을 오기 시작한 것만도 시왕제 이전부터이지요. 물론 그렇지요. 이번에는 다케우지가 붓을 들었다. 두 사람이 필담으로 대담을 했기 때문에 두 사람을 위하여 자기도 통역을 하지 않고 붓을 들어본 것이다. 그러면 귀국의 왕통은 누구의 후예입니까? 내가 언젠가 들으니 조선의 왕은 바로 시왕의 자손이라 하던데요. 너는 허망된 말을 들었다. 사실을 말하자면 조선의 왕은 본래 박달나무 아래서 태어났단다. 그래서 왕후를 단군이라고 하며 단군은 바로 요 임금과 같은 시기에 사신 분이지. 고로 조선은 실로 장구한 역사를 가진 나라이지. 진시황영 시 때에는 실제 실권을 여씨가 잡고 있었고 그나마도 이대에서 망했을 뿐이다. 일본과 조선은 예의 지국으로 진시황의 후예일 수 없지. 세아키가 바쁘게 붓을 놀렸다. 조선과 일본의 고사에 대하여 듣고 싶습니다. 조카께서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실정을 지금 다 말해버리면 다음에 대인께 드릴 말씀이 없지 않겠습니까?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과 일본은 고래로 동호동문의 나라였으니 서로 친하게 지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만약 외국이 우리 중 누구를 넘겨다 본다면 우리는 상부상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구맹국의 의의지요. 일본과 조선은 이미 상맹상통의 나라이니 완급을 가리지 않고 서로 도와야지요. 대인의 말씀은 참으로 관우하십니다. 다른 나라의 글은 벌써 유도가 아니니 서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글은 우리와 같으니 무슨 못할 말이 있겠습니까? 내가 보기에 조카는 군자이십니다. 어쩌다 국외에서 살게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참으로 과분한 호칭을 쓰십니다. 바라건대 백부께서는 이러지 마십시오. 상화상친인데 어찌 상구지도가 없겠습니까? 저는 원래 가문 있는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나라를 떠났으니 임금과 나라에 죄를 지었습니다. 10번 죽어도 싸지요. 그러나 지금까지 살아온 보람으로 대인과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됐으니 저로서는 생부를 만난 격이군요. 옛날 도요토미 히데요시 대학께서 조선을 정벌할 때 주게도 가토 기요마사를 선봉장으로 내세웠지요. 그때의 사적이 지금도 귀국에 남아있습니까? 가토 기요마사가 조선에 넘어와서 조선의 병조, 호조, 서사를 10년간이나 공부하고 지방 인구의 다과까지 조사한 연후에 병을 일으켰다고 들었습니다. 소질이야 사설을 읽어서 알 뿐 직접 목격한 일이 없으니 어찌 더 자세한 것이야 알겠습니까?
내가 전에 듣건데 조선에는 일종의 국자가 있다던데 저에게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수업료는 내겠습니다. 수업료 운우는 무정한 말씀입니다. 하여튼 내일부터 여기를 꼭 와서 그 대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말한 김인승은 유심히 새학기를 보더니 말했다. 대인의 용모를 대하면 모든 사람이 흠모할 상입니다. 제가 기거하는 것도 한번 왕림해 주시면 대단히 영광이겠습니다. 나는 지금 몸이 불편하니 다음에 군의 거처를 꼭 한번 가도록 하지. 김인승이 새학기더러 백부라고 부르자 새학기는 김인승을 군이라고 낮춰 부르기 시작했다. 새학기는 모든 것이 잘 되어간다고 내심 미소를 지으며 이것은 선물로 주는 것이라고 술을 한 병 내밀었다. 김인승이 말했다. 나 혼자 술을 마시는 것은 비단 옷 입고 밤길 걷기입니다. 주신 술을 가지고 가서 마을 사람들과 같이 마시면 천지의 광채가 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물론 술병채 가지고 가도 좋습니다. 새학기는 타케우지에게 말했다. 조선의 부인에게서 빌렸다는 조선 가나로 씌어진 정한기를 김군에게 부탁하여 한자와 조선 가나를 섞어서 베껴달라고 부탁하면 어떤가? 조선 가나는 빼고 차라리 한자로 번역하여 달라고 하는 편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더 좋지. 그렇게 하세. 이번에는 김인승을 보며 말하였다.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한글로 쓰인 임진왜란기라는 책을 모두 한자로 번역해 주실 수 있습니까? 백부께서 원하신다면 해드려야지요. 새학기가 김인승의 안색을 보니 달갑지 않은 것 같았다. 하지만 중요한 보고거리가 될 것 같아 부탁을 거두지 않았다. 새학기가 김인승의 기질을 관찰하건대 중국풍의 독서인 타입으로 다만 유도를 알 뿐 타국의 도는 알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무척 감각이 빠르고 대처 능력이 출중하다는 것은 분명했다. 한편으론 아직 안목을 갖추지 않은 김인승이 참으로 우스웠다. 새학기는 그런 김인승을 보고 가엾은 조선인의 기질을 유추해 볼 수 있었다.